안녕하십니까. AI 종합지 AI넷 박영수 TV입니다. AI넷 박영수 TV는 제가 발행하고 있는 AI넷 인터넷 신문에 20개, 30개 기사 중 하나를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변화를 알려드려요. 미래에는 병사 없는 전쟁이 일어난다. 이제 군인들이 뭐 전쟁터, 전장터 이렇게 나갈 필요가 없어요. 예, 이제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셨다시피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진격을 했죠. 그죠?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죽었고요. 북한 군인도 러시아 군을 도와서 파병이 되었다가 많이 죽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죽다가 이제 완전히 변해서 병사 없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병사 없는 전쟁. 병사 없는 전쟁. 요 이야기는 지금 토마스 프레이 미래학자 제 친구가 쭉 쓴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 지음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이 미래학자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그죠? 군인 없는 전쟁이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본 거죠. 지상군은요, 무기, 센서, 통신 장비를 갖춘 수천 대의 소형 자율 지상 차량, 그죠? 로봇 플랫폼에다가 무인 지상 차량으로 구성이 되죠. 이들은 탱크가 아니라 원격으로 제어되어서 자율적으로 하등하는 이동식 무기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차량은 있지만은 차량에 사람이 타고 막 돌아다니는 거다. 이동식 무기 플랫폼이라 이 무기를 가지고 조종을 하는 거죠. 센서가 달려 있고 드론, 그죠? 드론 대대예요. 그 다음에 그게 뭐가 있느냐 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이제 로봇 개가 있죠. 로봇 견. 그 다음에 바퀴 달린 플랫폼에 탑재된 자율 포탑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는 사람을 보내지 않고 로봇을 보내거나 드론을 보내요. 이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이미 이러한 장비가 우선 초기 버전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게 10년 후가 되면 얼마나 더 발전하는지 10년 후는 이제 사람이 이제 절대로 전쟁터에 안 나갑니다. 그 다음에 공중부양을 하죠. 이렇게 드론이 한 개가 가가지고 뭘 폭격하는 게 아니라 드론이 수십 대, 수만 대가 한꺼번에 가서 폭격을 하면은, 그죠? 뭐든지 다 두드려 부술 수가 있어요. 지속적인 감시도 하고요. 표적 데이터. 그래서 정찰 드론을 많이 띄우죠. 그 다음에 목표물을 기다리면서 대기 중으로 고속 정지형 탄약. 그러니까 처음에 드론이 가서 정찰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고고도 저 위에서 있기 때문에 들키지 않아요. 중고도에 가가지고는 고속 정지형 이제 얘들이 탄약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서, 그죠? 내가 파괴할 건물 그 위에서 중고도에 떠가지고 AI가 요이 땅 하면 떨어뜨리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저고도 비행이 또 있어요. 자폭 드론이라고. 이거는 실제로 빌딩 그 높이까지 내려와서 자폭을 하는 거예요. 빌딩에 자기를 딱 받아가지고 드론이 폭파하면서 수류탄을 투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율 공격 드론 이렇게 있는 거죠. 정찰 드론이 맨 위에 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목표물 위에 떠서 정지형 딱 정지해서 그게 탄약을 싣고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냥 들이박아가지고 자율 공격 드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지휘는 누가 하느냐? 전투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보안 시설에서 인간 운영자가, 인간이 태블릿이라는 노트북을 가지고 시스템을 관리하고 목표, 그죠? 그 다음에 시간, 폭파 시간을 알려줘요. 목표물을 식별하고요. 드론이 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CIA 빌딩인지, 그죠? 미 국방부 빌딩인지 잘 모르니까 목표물을 식별하고 드론들이, 그 다음에 물류를 관리하고 전술을 실제로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 조종사 한 명이 수십 대의 드론을 조종하고 있어요. 이처럼 완전 자율 드론 부대가 이제 막 나오는 겁니다. 이제 막 나오고 있어요. 10년 후가 되면 엄청나겠죠.
드론만으로 부대를 구축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냐. 현재 우크라이나는 연간 400만 대의 드론을 생산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연간 400만 대 드론을 생산하고요. 중국은 100만, 400만 대가 아니라 수천만 대의 소형 드론 부품을 생산하고, 이렇게 해서 각 나라마다 드론 생산이, 그죠?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드론으로 전력을 구축하는 데는 6개월, 18개월, 3년 이렇게 걸려요. 6개월은 500명의 운용자가 10,000대의 드론을 지휘합니다. 18개월은 작전 능력으로 10만 대 드론을 이제 목표물까지 방어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3년은 보병의 완전 대체입니다. 이제 3년 후가 되면은 실제로 보병, 인간을 완전히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후가 되면은 2028년 또는 9년, 2030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군인이 필요 없어요. 군인은 전부 다 어디에 있어요? 저 멀리 후방부대에서 뭘 해요? 조종을 하는 거죠. 그죠? AI 조종 기능을 갖춘 50만 개 이상의 자율, 반자율 시스템 이런 거를 만들어서 전쟁을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전선이 사라집니다. 전선이라는 게 옛날에는 그죠? 2차 대전, 3차 대전 알죠? 큰 넓은 이런 들판에서 이렇게 방공호를 쫙 파놓고 그죠? 방공호 밑으로 쫙 사람들이 기어갔어요. 그게 바로 전장이었죠. 전장. 그리고 우리는 여기 이 뒤는 전부 우리 땅, 이 앞은 적의 땅 이렇게 전선이 있었어요. 이제 전선이 필요 없다 이런 거죠. 전선이 필요 없고 왜냐하면 드론이 우리가 파괴하고 싶은 물건 위에 가가지고 정찰해가지고 그냥 떨어뜨리니까 전선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치명상을 가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치명적인 양상을 띱니다. 그죠? 자율 시스템은 AI니까 아이고 자야 되겠다 12시야 자자 이게 없어요. 얘들은 전부 다 24시간 순찰하고 전장에 가서 위협합니다. 그 다음에 소모전은 생산력 경쟁으로 기울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기겠냐? 생산력이. 그러니까 드론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이기는 거죠. 그죠? 승리는 적군을 섬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력으로 압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쟁은 이제 산업 생산력의 경쟁이 됩니다. 전쟁은 러시아 군들이 아주 민첩하고 빠르고 건강하고 다리도 그냥 힘이 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생산을 몇 대를 하느냐, 그죠? 누가 더 많은 드론을 빠르게 생산해가지고 빠르게 공격하느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전자전이고, 모든 것이 전쟁이에요. 전자전은 포병, 장갑차, 이런 거는 이제 쓸 데가 없어져요. 포병이나 장갑차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속도가 극적으로 향상이 되죠. 드론이 그냥 순식간에 가가지고, 전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죠? 수백 킬로 걸쳐가지고, 사람이 간다면은 장갑차를 타고, 그죠? 트럭을 타고 이렇게 움직일 텐데, 이제 드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주 순식간에 가가지고 수천 개 시스템을 완전하게, 그죠? 한꺼번에 공격해서 이깁니다. 민간 기반 시설이 군사적인 목표, 이렇게 돼서 생산하는 데는 또 민간 시설이거든요. 생산하는 것이 군 시설이 아니고 일반 민간 시설이기 때문에 전쟁은요 좀 무서워져요. 드론을 생산한 시설에 가서 떨어뜨리니까 민간 시설, 그다음에 이 드론을 공장을 움직이기 위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 시설, 통신망 이런 것들을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죠? 우크라이나에서 통신망을 제일 먼저 파괴했어요, 러시아인들이.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그죠? 스카이링크를 거기다가 배포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총 50만 대, 70만 대 드론이 기존 보병 전력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0만, 70만 드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군인이 50만이다. 60만에서 50만으로 40만으로 줄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이제 드론이 완전 우리나라 군인들을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해서 군에 갈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드론 한 대당은 500불 정도 걸려요. 그죠? 소형 군용으로 500불 가지고 드론 한 대 만드는데 병사 한 달 또는 연간 비용은 그게 의료 비용도 있고 연금도 포함돼 가지고 5만 달러입니다. 그죠? 5천 달러가 아니고 5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100배로 드론 한 대 생산하는 게 훨씬 더 그죠?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사상자도 감사합니다. 병사의 사망이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설을 가서 파괴할 때, 밤에 가가지고 사람이 없을 때 파괴하기 때문에, 그죠? 좀 사상자가 감사하고, 전쟁의 속도가 무진장 빨라집니다. 예, 금방 항복하죠. 2차 대전 때 일본의 히로시마 원자 폭탄을, 그죠? 하자마자 그냥 왕이, 그죠? 거기에 있는 왕이, 손을 들었어요. 그죠? 아이고, 항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처럼, 자,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하면은, 자, 드론, 이제, 병사 없는 그런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래의 군대는, 드론의 시대예요. 드론으로, 드론에 3년 정도가 되면은 완전 지상군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3년 정도. 자, 그렇게 해서 드론이 아주 높은 곳에서 정찰하고, 그 다음에 정지형으로 가만히 서서 탄약만, 그죠? 제공하려고 가만히 있고, 아주 그냥 날렵하게 그 빌딩을 바다 들이박아가지고 수류탄 투하를 하거나 공격을 하는 이런 드론, 세 종류의 드론들이 있는데, 이런 드론들은 6개월이 지나면, 지금부터 6개월 후는 한 500명의 운용자가, 그죠? 10,000대 드론을 운영할 수 있고, 18개월, 10만 대 드론, 3년 후가 되면 모든 보병을 대체합니다. 인간을 대체해요. 3년 후가 되면. 그래서 2030년이 되면 뭐 확실하게 전쟁에는 이제 사람은 안 나간다. 전부 드론만 파견이 된다. 전선이 사라집니다. 2차 대전까지만 해도 전선이 딱 있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딱 전선이 있었어요. 여기는 우리 땅, 저기는, 그죠? 러시아 땅, 이렇게 딱 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파괴해야 할 시설이 부산에 하나 있고, 저기 광주에 하나 있고, 저기 대구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저기 울진에 있다. 그러면은 하루는 저 울진에 가가지고 뽕 터뜨리고 드론들이, 그죠? 파괴를 하고, 그 다음에 부산 가서 파괴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가 없어지느냐? 전선이 없어집니다. 전장터도 없어지고요. 굉장히 치명적이 됩니다. 절대로 아주 이게 정찰을 잘 해가지고 정확하게 하죠. 그리고 생산력이, 드론 생산력이 반드시 이제 승리를 좌우합니다. 많이 드론을 생산하는 나라가 이겨요. 이렇게 미래의 전쟁은 변한다. 미래의 군대는, 그죠? 병사가 없다. 3년 안에 병사가 완전히 드론으로 대체됩니다. 여기까지 AI넷 박영숙 TV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